아, 벌써 9시가 한참 넘었네요. 오늘 과제 풀어드릴 거고요. 둘 다 6개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 15-5번하고 6번이 정석 숙제였거든요. 이거는 두 문제 다 풀어드릴 건데 둘 중에 두 번째 있는 친구들,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만 풀어드릴게요. 자, 15-5의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가우스 나왔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4 가우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세요. 인데 이대로 풀 수는 없죠. 이대로 풀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 x를 결과물인 n으로 바꿔서 풀게요. 그리고 n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뭐예요? n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그대로 가서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근으로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고 들어가세요. 이건 근으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가지는 친구입니다. 들어오세요. 핸드폰 제출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이 근이 됩니다. 그래서 n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근데 n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수였었어요. 그럼 두 이야기를 합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n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마3, 마2, 마1 이렇게 세 개고요. n이 원래는 가우스 x였잖아요. 자, 그럼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우스 x가 n이라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그 n과 하나 큰 친구 사이에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지금 n자리에 마3이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는 안에 있는 x가 마이너스 3과 하나 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안에 있는 x가 마이너스 2와 하나 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과 하나 큰 0 사이에 있다. 근데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또는 이거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친구를 합쳐서 적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마3, 마2, 마1, 0인데 첫 번째 친구는 이거, 두 번째 친구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이거니까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x의 범위는 마3부터 0까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우스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6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친구가 나왔네요. 알려드린 적이 없는 친구예요. 의미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있는 그대로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n-2분의 1과 x가 n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문제의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고요. 이 기호는 n이 된대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석이라 좀 불친절하게 나온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보통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n이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n이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n에다가 이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3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으면 즉 1.5와 2.5의 사이에 있으면 이 친구는 뭐라고 쓸 거냐면 n에 2 집어넣은 거니까 2라고. 이 뜻입니다.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거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이걸 풀면서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n에다가 5 넣어볼게요. n에다 5 집어넣으면 2분의 빼면은 9, 즉 4.5부터 x가 2분의 11, 얼마? 5.5. 4.5보다는 크거나 같고 5.5보다는 작으면 우리는 x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5로 쓰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반올림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알면 좋겠어요. 근데 몰라도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반올림인 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럼 똑같아요. 결국에 어떤 기호의 결과물이 정수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역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2하고 x의 제곱 빼기 9x하고 더하기 4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죠. 그럼 아까 전처럼 치환할 거예요. 이 친구를 n이라는 값으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n 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걸 찾는 건데 n이 뭐라고요? 정수인 겁니다. 이건 문제에 나와 있어요. n이 정수라는 내용은 이게 성립하는 걸로 쓰겠다는. 자, 그러면 요거 n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1, 4, 2, 말아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여기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0보다 작다니까 음수예요. 양수, 음수 부호 다르니까 사이값. 누구의 사이값?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이에요. 늦게 오신 분들은 필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다 했어요? 예, 그래도 선생님이 방금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거 안 적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이 됩니다. 0으로 만드는 거 2분의 1하고 4예요. 그래서 2분의 1하고 4의 사이값이 됩니다. 누가요? n이요. 근데 n은 동시에 정수여야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만 가져오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건 1, 2, 3까지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는 이렇게 되죠. 그럼 n이 1이라면 여기 있어요. n이 1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x는 1-2분의 1과 1 더하기 2분의 1 사이에 있는 친구라고요. 그래서 이때 x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1, 2분의 1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때는 2-2분의 1인 2분의 3과 2 더하기 2분의 1인 2분의 5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때는 3-2분의 1인 2분의 5와 3 더하기 2분의 1인 2분의 7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역시 한꺼번에 합쳐보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요거 들어있고 이렇게 두 번째 친구는 요거 들어있고 이렇게 세 번째 친구는 요거 들어있고 이렇게라 모두 연결이 돼버리죠. 그래서 간단히 쓰면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분의 7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 새로운 기호가 나왔는데 비슷했어요. 결과물을 어떤 정수다라고 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적을 때만 이 관계가 성립한다니까 그냥 넣어서 정리한 것뿐이었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부교재를 보겠습니다. 재영이랑 현우는 왜 늦었나요, 오늘? 제가 자전거 보려고 제가 붙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춥지 않습니까, 아침에? 장갑. 아, 그래요? 자전거 타고 오면 얼마나 걸려? 아, 자전거 안 타고 걸어오면? 그래요? 그 도로에서 타고 다니진 않죠? 네, 뒤져요. 선생님 지난번에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저 주차장에다 선생님 차 세워놓고 목동 공영주차장 거기 삼거리 큰 거 있잖아. 거기 보는데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애들이 한 8명인가가 떼지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 도로를 관통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차도로도 다닐 수 있고 인도로도 다닐 수 있어요. 법적으로. 차도로 다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차도로 다니다 차랑 사고 나죠? 그러면 자전거가 아니에요. 차예요. 차대차 사고로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역주행해서 가던 거다. 혹은 신호를 안 지켰다. 그러면 사고 나서 다치는 건 자전거가 100% 다치는데 돈도 자기가 다 물어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도로 다니지 마시고 차도로 다닐 거면 방향 맞추고 길 제일 끝으로 다니세요. 그러다 뒤져요, 진짜로. 여러분들 혹시 아스팔트에서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찻길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맞아요. 걷다가 넘어져도 그렇게 돼요. 근데 자전거 속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니네 밟으면 한 10km 가까이 나올 거예요. 진짜 빨리 타는 사람들은 한 15km도 나옵니다. 그럼 10km 정도 하다가 쓰러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사라집니다. 팔꿈치 같은 데 부딪히는 데가 사라져요. 다 갈려가지고.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다 찢어져요. 아스팔트가 생각보다 정말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뒤지고 아플 거예요. 되게 많이 아플 겁니다. 지금은 추워서 장갑 끼는데 가능하면 그 자전거 탈 때 장갑 끼세요. 보호 장갑이라도 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넘어지죠? 그럼 니네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땅에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손하고 머리, 그 다음에 팔꿈치, 무릎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몸의 끝에 있는 부분들 있죠. 머리는 이제 무거우니까, 신체에서 무거우니까 제일 먼저 떨어져서 그렇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손 같은 걸로 짚으면, 이런 데로 짚으면 여기 마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순식간에 바닥에 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좀 징그러운 이야기인데 뼈가 보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갈리면 뼈가 보여요. 피가 나기 전에 뼈부터 보입니다. 피는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갈리고 나서 이 하얀 게 뭐지? 그럼 그 주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름에도 탈 때는 보호 장갑 정도는 끼세요. 네. 그것까지는 안 바래요. 이렇게 무릎하고 막 이런 헬멧도 사실 써야 되긴 하는데 네, 헬멧까지는 몰라도 장갑은 꼭 끼세요. 장갑은 진짜 안 끼면 별거 아닌데도 손이 이렇게 갈려버려요. 바닥에 갈려요. 바닥에 갈려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5cm였으면 한 4.5cm만 남습니다. 네, 끝부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타세요. 그리고 아니겠지만 없겠지만 그 전동 킥보드 그거 타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하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타선 안 돼요. 그 불법으로 막 이렇게 면허증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사 사건까지 가야 돼요. 민사가 아니고 형사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네가 성인 될 때쯤이면 하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타지 마세요. 대져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타다가 상대도 죽여요. 전동 킥보드 원래 혼자 타야 되잖아요. 간혹 보면은 남자애들 셋이서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걸어 다녀야죠. 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전동 킥보드는 타지 말래니까요. 진짜 정말 죽어요. 죽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쳐요. 네. 아빠가 전동 킥보드 목에다가 애기를 자기가 아빠 못 잡아서 떨어져가지고 뭐 모르는 분이니까 선생님이 상황은 몰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애 아빠가 저런다는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365번 볼게요. 365번 보시면 2차 부등식에 해가 2분의 3만 되어 있어요. 사이값 양극값이 아니죠. 네, 어떤 값 딱 하나만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사이값 양극값이 아니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얘들아 대답해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됐죠?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좌변에 있는 4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았는데 그때의 근이 딱 하나 2분의 3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 양수니까.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안 만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는 판별식 D가 0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했는데 딱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나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니까 써요. 그죠? 그럼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근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데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을 거고 Y값 양수 여기 얼마예요? 현우 여기 얼마예요? Y값 0이죠. 우리가 원하는 점이에요. 원하는 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시 양수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이 딱 한 개만 있네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이 문제 조건으로 놓고 보면 2분의 3이에요. 근데 우리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근의 공식 앞부분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k값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꼭지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서 이거 당연히 꼭지점 안 만나죠. 그럼 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요. 이 해석이 익숙해지면 이제 내년 돼서 이 클래스를 다시 하면 속도는 아마 이거보다 빠를 것 같은데 이 클래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이 얘기만 딱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사이값 양값값 아니고 근 하나에 쓰려면 꼭지점이겠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그림 그리세요.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은 367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3과 7 사이래요. 아유, 사이값 나왔네요. 부등식인데 해가 사이값 나왔어요. 맞죠? 그럼 뭐예요? 근을 3하고 7로 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란 이야기예요? 음수란 이야기예요? 지금 식에서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네라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문제에서 근이 뭐라고 나왔냐면 3과 7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값이죠? 자, 2차 부등식에서 사이값이 근으로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두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그 두 실근이 3하고 7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값이라는 건 요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로 생각하시면 되죠. A의 부호가 얘랑 달라야 사이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값이란 내용 때문에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된다. 라는 내용하고 두 실근이 3, 7이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두 근의 합 10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 21은 a분의 c가 됩니다. 그럼 우린 요걸 정리해서 a, b,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b는 마이너스 10a라고 쓸 수 있고요. c는 21a 그리고 a는 양수라는 내용 세 가지를 첫 번째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랬는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a하고 x-4의 제곱 더하기 b하고 x-4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거에 만족시키는 근을 구해서 그 근의 정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 근 중에 정수 부분의 합을 구하세요. 정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B 자리에 이거, C 자리에 이걸 넣어볼게요. 그러면 A하고 X-4의 제곱 더하기 B 자리에는 마이너스 10A니까 이거 지울게요. 마이너스 10A하고 X-4 더하기 C 자리엔 21A,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공통인 인수로 있죠? A로 약분할 거예요. A로 양변을 나누는데 나누면 양음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야 되고 A가 양수네요. A가 양수죠?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x-4의 제곱 마이너스 10 괄호치고 x-4 더하기 21이 0보다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물론 전개하셔도 돼요. 전개하셔도 되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x-4, x-4 치환하고 싶은 친구가 있죠. 치환한 다음에 식의 마지막에 x로 다시 돌릴게요. 그러면 x-4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이에요. 이거 부등호는 이따 마지막에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면 t-7하고 t-3이 됩니다. 됐죠? 그럼 t 자리에 다시 x로 돌릴게요. 그리고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x-4 마이너스 7이니까 사실 이 친구는 x-1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4 마이너스 3이니까 t-3이니까 x-7이 돼요. 주어진 이 식은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그게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구해놓고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얘 0 되는 거 명확히 두 개 있죠? 사이값, 양끝값 나올 거예요. 최고차에게서 양수입니다. 0보다 작다니까 음수예요. 사이값이겠네요. 얘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7하고 11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 x는 7하고
11의 사이가 근이 됩니다. 됐죠? 됐죠? 네. 됐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물어보죠. 혹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아, 조교수님한테 물어본 거 말고 본인이 생각한 거. 어떻게 풀었나요? 응. 그 3 빼고서 x-에서 4를 x-4에서 7을 뺀 거에 a 방이 0보다 작거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식 말고 접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이 나왔다는 거죠? 근이 응. 3보다 크거나 응. 작거나 같으니까 응. 제가 구해야 응. 되는 식에서 그래야 되는 그 부등식에서. 그 응. 부등식에서 x-4에 응. 3 빼고 x-4 7 빼고 왜? 다르게 풀어서 어떻게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낸다면 사실 방학 프로그램은 본인에겐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 할 때 이 생각까지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까지 해야 돼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우 어떻게 풀었는데요? 이게 응. fx가 응.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x가 3과 7이 있면 해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선생님은 다 읽었으니까 순서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쫙 읽고 나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있네? 그럼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x를 문제에 있는 왜 괄호를 치고 있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밑에 있는 ax-4의 제곱 플러스 bx-4 더하기 c라는 친구 있죠.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치 이 친구의 모든 x자리에 x-4라고 적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얘를 우리는 fx-4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x자리에 x-4를 넣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습니까?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실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딱 보고 이걸 생각은 해야 돼요. 여기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네. 근데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부등식의 선생님이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해법,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부등식. 재흥씨,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등식의 네가 재흥이는 아니잖아. 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어요. 왜요? 근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A가 양수니까. 그럼 fx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았더니 여기가 3, 여기가 7이라 3과 7 사이에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얘예요, 얘. 뭐라고요? 이 친구를 무슨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그럼 3이 어디로 가요? 4만큼 평행이동하면 7로 가겠죠. 7은 어디로 가요? 11로 가겠죠. 그리고 모양은 똑같겠죠. 평행이동했으니까. 완전 똑같죠? 자, 똑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 우리의 목적은 이번에 0보다 작은 거. y값이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고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죠.
이걸 만들어내는 x값은 이 친구들이잖아요. 뭐요? 0은 안 들어가요. 문제에서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0은 안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얼마부터 얼마라고요? 7부터 11이라고요. 그럼 그림 하나만으로 바로 x의 범위가 7부터 11인 게 나오죠. 식을 정리할 필요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계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찾아서 이걸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네. 그럼 이건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 fx-4 더하기 아니고요. 빼기 4가 있어요. 빼기 4가 있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했더니 근이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나왔대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식으로 안 풀려요. 아니 풀리긴 풀리는데 개 길어요.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못 구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붙인다면 y는 fx 그림을 x축으로 얼마? 4만큼.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그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건 얘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걸 쭉 내려요. 4칸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역시 이 점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못 구해요. 그래서 얘랑 얘 y 값이 0보다 작은 거면 이거니까 얘랑 얘의 사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알파. 얘가 뭐라고요? 베타로 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알파 베타가 아니고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건 선생님이 수업 한 3번째쯤에 이야기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그러면 중등은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더하는 게 끝입니다. 근데 고등은 그 방법도 있지만 뭐라고도 생각한다고요? 모르지만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왔죠? 가운데 무슨 점? 꼭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누면 꼭지점에 x좌표가 돼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실 꼭지점 x좌표의 2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좌우로 움직이면 꼭지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꼭지점 x좌표 변하죠. 위아래로 움직이면 꼭지점 x좌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런 건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나 이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나 같겠죠. 왜요? 이거는 x축으로 4만큼, 이건 x축으로 4의 y축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두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는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 7이고 여기 11이에요. 그럼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9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이 친구든 9입니다. 그래서 18이 되는 거죠. 뭐예요? 계산으로 나오긴 되게 어려워요. 식으로 이야기하기엔 어려워요. 잘 정리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시라고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지난주부터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걸 꼭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만 이해하니까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하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늘 혹시 다른 방법,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늘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에 따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선생님 자고 일어났는데 손목이 더 아파요. 큰일 났어. 병원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맞아요. 밑에 병원 있는데 거기 운영 시간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갑자기. 일하고 적혀 뭐가 이라고 적혀 있어요? 꼭지점 곱하기 2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꼭지점 곱하기 2였어요. 꼭지점이 2인 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답이 18이 되는 겁니다. 저런 경우에. 자, 다음은
373번입니다. 37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가 모두 2차입니다. 2차 부등식이 사이값 양끝값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5친구 중에 만약에 판별식 t가 0보다 큰 친구가 있다면 사이값이나 양끝값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실수를 근으로 가진다는 불가능하죠. 판별식 t가 0보다 큰 친구는 제외하고 남은 친구들은 그림 그려서 가겠습니다. 근데 기억은 판별식 t가 0이네요. 이건 본인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판별식 t가 16 빼기 40이네요. 그러면 음수네요. 됐고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b제곱 마이너스 420 음수네요. 그래서 디귿도 판별식 t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판별식 t가 0이네요. 아유, 판별식 t가 0보다 큰 건 없네요. 이 문제에선. 자, 그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판별식 t가 0이라는 건 x축과 몇 군데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한 군데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판별식 t가 0이니까 그림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안 만나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공중에 떠있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니까요. 역시 공중에 떠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 음수예요. 최고차의 계수 음수인데 판별식 t가 0이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접하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냐는 안 중요해요. 지금 문제에선 근이 얼마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선 이게 기억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작거나 같다. 디귿은 크다. 리을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가져오자인데 양수 가져오죠. 양수 하다. 0이에요. 0도 가져옵니다. 0도 가져오고요. 양수니까 다 가져오네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x는 이거니까 모든 실수가 근이 됩니다. 됐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고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데 이거 y값 양수예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근이 없는 거죠. 됐고요. y값이 0보다 큰 거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 y값 양수 가져오는 거죠? 다 가져오네요. 그러면 얘도 역시 그거에 해당하는 x값들은 이 친구들이라서 뭐가 돼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됐고요. 마지막.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은 것만 가져올 거예요. 음수만. 음수 가져와요. 음수 하다. 여긴 뭐예요? 0이죠. 못 가져오네요. 그럼 이거는 빵꾸 뚫고 못 가져오고요.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x값들은 얘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얘는 근이 모든 실수는 아니에요. 뭐냐면 한 점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모든 실수는 어쨌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디귿하고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요. 판별식에 등호가 있니 없니 그런 걸로 문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아주 옛날엔 전형적이라, 한 30년 전엔 전형적이라 그렇게 외워서 풀어도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75번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 375번 보시면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기의 버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5x 플러스 6 n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0보다 크다에 해가 없다고요.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림 그릴 거고요. 알고 있는 건,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건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야기로 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나는 또는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두 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판별식 t가 0인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그린 거라고요? 얘는 y 해서 이 그래프
그래프의 두 가지 버전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걸 찾아볼 겁니다. 이 그래프 y값 0보다 큰 점 없어요. 맞죠? 그럼 근이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도 y값 0보다 큰 점. 그럼 음수 0 음수니까 0보다 큰 점 없어요. 얘도 근이 없네요. 그럼 이 친구도 근이 없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근이 없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어떠면 된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등호 없는데 등호 있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해석이고 여기 등호 있어야 등호 있고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진짜 며칠째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나와요. 매해마다 애들이 선생님 여기 등호 없는데 왜 여긴 등호 있어요? 이거 문제에서 매번 물어봅니다.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등호 있을 때 있는 건 사이값 양극값 할 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요. 판별식 쓰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C가 6의 N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4는 약분 되겠죠? 전개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공통인 인수인 N 플러스 5가 있잖아요. 그럼 N 플러스 5로 묶으면 앞에 친구는 N 플러스 5가 남고요. 뒤에 친구는 마니까 뿔 되고 6만 남네요. 자, N에 대한 몇 차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0 되는 거 두 개 있으면 사이값 양극값으로 푼다고 그랬죠? 인수분해 돼 있네요. 풀 필요도 없어요. 이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1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라 사이값이 되는 거죠.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5의 사이값이라 n의 범위는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5의 사이값입니다. 여기가 등호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는 거예요. 이건 사이값 양극값 할 때만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래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5까지면 몇 개예요? 이렇게 세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1까지면 11개예요. 근데 빠지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 4까지가 빠지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들어가는 거의 끝, 안 들어가는 거의 끝. 해서 하면 요거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11개에서 4개 빼니까 몇 개?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개입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음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옆에 376번 보시겠어요? 376번 보시면 부등식이 성립한다인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주어진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다룬 적 있어요. 어디서 다뤘나요? 안 다뤘어요? 그래프 일부만 그려서 가져오는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절대값 할 때도 했고요. 그 끝에 이렇게 범위 있어가지고 하면 했고요. 기억 안 납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다음 숙제이긴 한데 시간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x의 범위가 1부터 3일 때라고 되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6x 크다 a제곱 마이너스 11이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있다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이값 양극값 못 써요. 이것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할게요. 꼭 우변이 0일 필요 없어요. 는 y 해서 이 그래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는 y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푼 적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y값이 이 친구의 y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모든 실수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그럼 우린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다른 범위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설계가 됐죠? 자,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좌측에 있는 건. x에 대한 몇 차? 2차죠. 이거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0차예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한 형태로 그려지는 친구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서 여기만 가져올 거예요. 이 그래프 그려보죠. 이 그래프는 0하고 1, 2, 3, 4, 5, 6. 6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그럼 x좌표 3일 때 꼭지점이죠? 3 들어와 있네요. 그럼 꼭지점 좌표까지 구해보겠습니다. x-3이니까 6이니까 3하고 마3이니까 9가 되겠네요. 아유, 걔 밑에 있네요. 3, 마이너스 9 해서 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우리 다 가져올 필요 없다고요. 어디만 가져와요? 0, 1부터 3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1은 여기쯤 있겠죠? 3은 여기 딱 있네요. 꼭지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인지는 이 식에 넣으면 되죠. 1 빼기 6이니까 마오네요. 그래서 여기 1, 마오랑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9라고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이거 그래프 안 그리면 해석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꼭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요. x에 대한 몇 차라고요? 0차예요. 상수함수예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x축의 평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1은 a 값에 따라 바뀌니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a제곱 마이너스 11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1부터 3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이 바깥은 필요 없어요. 여기만요. 요 영역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 친구 직선이 2차보다 위에 있네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직선이 2차보다 작다. 아래에 있길 원하는 거잖아요. y값이 작다니까 아래. 그럼 점점 내려와야겠죠. 아 근데 아직도 위에 있어요. 아직도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쯤 있어요. 그럼 일부는 위에 있고 일부는 밑에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범위 내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부등호를 성립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일부는 성립했는데 일부는 안 했어요. 안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범위 보세요. 1부터 3 사이에서 2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더더더 내려가는 거 당연히 되고 최고 높을 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딱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지나는데 문제의 범위에 1하고 3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1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 순간 둘의 값이 같아지죠. 그리고 3도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비교를 해야 돼요. 둘의 값이 같아져요. 같아지는 거 문제에서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나요? 원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안 돼요. 이런 경계선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11이 여기 y좌표 얼마냐면 마이너스 9죠? 그거보다 아래 있는 걸 원하고요. 등호는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죠? 등호 성립하면 여기서 같아지니까 같아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3이 안 들어있어요. 3이 안 들어있으면 여긴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아도 되니까 등호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 어쨌든 지금은 등호가 없는 거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라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걸 찾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됐죠? a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입니다.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이거 0보다 작다니까 음수고요. 이거 0 만드는 거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두 개 있죠? 사이 값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요구했었냐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마 1점 얼마 얼마고 이거 1점 얼마 얼마니까 마 1, 0, 1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그림 안 그리면 하나도 못합니다.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일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됐죠? 끝.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론은 한 줄,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푸는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돌려도 안 돼. 아니에요, 돼요. 해보세요. 선생님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왜 개겨? 칭찬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나이 먹고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몇 살까지 있었는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살 때까지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살아질지 안 살아질지 모르겠네요. 되는데요? 선생님 멋져요. 고마워요. 칭찬 들었네요. 선생님 43살 먹고 선생님 나이 반의 반인 친구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일기장에 적어놔야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이건 우리 앞에 한 거죠. 2차 부등식인데 연립하라고요. 뭐예요? 연속으로 세우라고요. 우리 연립 1차 방정식 지지난번에 했어요. 연립 지금 2차 방정식 하는 거예요.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3개 이상 안 나와요. 부등식, 미안해요. 두 부등식의 무엇을 찾으면 돼요?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연립 1차 부등식하고 똑같은데 1차가 아니고 몇 차인 것뿐이에요? 2차인 것뿐이에요. 개념은 다 똑같은 겁니다. 뭐 특별히 방법이 다르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한 줄이면 끝난다고 그랬죠? 네, 이거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죠. 이게 끝이에요? 네, 이론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앞에 게 빵꾸 나면 이거 못합니다. 이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5-8번 풀게요.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절대값 들어있는 거고 기본 문제 15-8번에 2번 풀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부등식 푸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8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절대값 안에가 2차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죠. 절대값 바깥에 상수 있으면 이것도 3일 전 수업인가에 이야기 드렸어요.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의 음수배한 거보단 크고 이 친구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2차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A, B, C 형태의 부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해서 둘의 겹치는 법이 찾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마이너스 8 크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그냥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이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큰 걸 찾는 겁니다. 이거 0 만드는 거 2개 있죠? 0 만드는 거 2개 있어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양수니까 양 끝값이에요. 0 만드는 2개의 양 끝값이니까 이거의 그는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를 그림으로 이따가 그릴게요. 2번까지 쓴 다음에 요거 근하고 두 번째 구하는 근에 ገብ치는 부분 찾으면 된다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걸 써야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하고 8이에요. 넘겨서 동료항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네, 되죠. 진짜 되나요? 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 네, 맞아요. 그래서 얘 두근은 마이너스 2랑 8이 되겠죠. 두근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죠? 이거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양수 음수네요. 뭘로 풀어야 돼요? 사이값.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무엇? 겹치는 범위라고요. 1번이면서 2번인 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니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에 6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다. 이게 1번 범위입니다. 2번 범위는 다른 색으로 해보죠. 마이너스 2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8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8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랑 여기죠. 그럼 결국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 또는 x가 6과 8 사이. 그럼 이 범위나 이 범위면 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수직선 무조건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면 안 그리셔도 되는데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이게 헷갈리니까 꼭 그려주세요, 같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아마 고등학교 가서나일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겹치는 거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합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얘랑 얘가 연립 부등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를 찾은 거고요. 1번을 만족하는 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그거는 또는으로 연결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옆에 있는 거 보죠. 옆에 있는 건 끝까지 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크다 라고 돼 있는데 3 절대값 x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나요?
아니죠. 아니야. 식전체에 씌워져 있지 않죠?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절대값 외에 바깥 부분에 상수만 있나요? 아니죠. x에만 씌워져 있나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외운 걸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 외운 걸로 풀 수가 없으니까 뭘로 나눠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죠? 그럴 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고 그대로 나와서 3x 마이너스 3이 돼요. 동류항 정리까지 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큰 걸 찾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이런 가정하에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 근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네. 이런 가정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죠? 이건 여러분이 구하세요. 2차 부등식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거나 또는 이런 거예요. 1번이나 또는 2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여기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동량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요. 우리 역시 이런 가정하에 이런 걸 푸는 거니까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근데 1번 조건이면서 2번 조건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긴 1, 2로 적긴 했었지만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고요. 여기는 1번 조건이거나 2번 조건이잖아요. 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을 또는이니까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케이스가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케이스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두 파트로 쪼개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는 절대값 계산이니까 저 계산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값 계속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5-9번 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오늘은 문제 풀이만 적으시면 이번 문제 15-9의 2번입니다. 문제 연립부등식에 해가 나왔대요.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았더니 얘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위의 식은 A가 없죠? 그럼 고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식은 A가 들어있어서 고정적이진 않지만 가변적인 형태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근 구할게요. 근 구하면 이거 x-8하고 x-2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럼 얘 근은 2랑 8이에요. 최고 차이 계수 양수입니다. 이거 음수예요. 사이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x의 범위가 2와 8 사이. 이게 근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예요. 이거요. 우선 이 친구 혹시 인수분해 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이게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 드렸어요. 인수분해는 본인의 영역이라고 본인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인수분해 뭘로 되냐면 x-a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두 실근을 가지진 않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라면 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사실은 쓸 땐 나눠서 적으셔야 돼요. 1번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근이 A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두 실근이 있다고 치면 이거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사이값 써야 되고 사이값이면 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이에 있는데 말로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식 쓸 때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걸 적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놓는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이때 얘의 근은 뭐가 되냐면 A와 마이너스 2의 사이값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가 될 거고요. 세 번째, A가 정확히 마이너스 2예요. A가 정확히 마이너스 2면 사이값 양극값으로 풀 수 없습니다.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 이용하셔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 양수고 중근이 마이너스 2 그리고 0이라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y값이 0보다 작은 걸 찾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이 친구 그래프의 y값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근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번하고 얘를 하나의 평면에 그려볼게요. 하나의 수직선상에. 그럼 1번하고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1번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고정적으로 2랑 8이 있어요. 그래서 2와 8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2 여기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A가 더 작으니까 여기쯤 있는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마이너스가 왼쪽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친구 이렇게 있어요. 둘의 겹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의 식과 밑의 식의 겹치는 범위가 연립부등식의 근인데 연립부등식의 근이 없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럼 2번도 볼게요. 2번. 자, 2랑 8 사이. 여기 2 있고요. 여기 8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이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여기 마이너스 2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딱 2에서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근이 이렇게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이런 케이스에서는 얘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둘의 겹치는 범위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근이 있는 거네요. 있을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요. 이거예요. 이거는 2 있고 8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영역이죠. 두 번째 영역이 뭐래요? 근이 없대요. 그럼 근이 없는 거랑 얘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세요잖아요. 없는 거랑 이거의 겹치는 부분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근이 이거라고 그랬죠. 근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얘기 절대 아닐 거고요. 이 얘기도 절대 아닐 겁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안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중에 이건 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거는 근이 2부터 8 고정이잖아요. 여기까지 와버리면. 마이너스 A가 여기까지 A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근이 2랑 8 고정인데 8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예요. 여기에 A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이 이렇게 일부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케이스를 다 따져봤는데 되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근이 없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어쨌든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문 안 되고 안 되는 거 제외하면 얘만 되고 이걸 표현하면 x의 범위가 2보다는 큰데 a보다 작다가 되고 그걸 우리는 문제에서 x가 b보다는 큰데 5보단 작다로 표현을 했으니까 a는 5, b는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안 되는 걸 다 제외하고 생각해 봤더니 유일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케이스별로 나누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되는 것만 띡 가져가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변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케이스를 나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만 꼭 적지 마시고 처음 할 때는 케이스별로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런 걸 따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적으시고요. 마지막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는 보통 쉽니다. 네. 근데 뭐 물어보세요. 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느라 혹은 어디 뭐 고향집 내려가야 되는데 그 놓고 가서 못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토요일 날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생각보다 개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목표 없이 그냥 오늘도 해야지 이런 느낌 말고 이거 끝내면 이제부터 노는 시간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생각보다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빡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선생님도 잘 못하긴 해요. 가능하면 일들이 있으면 미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여유를 즐기세요. 그런 게 버릇이 되면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삶이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놀고나 살려고 그러죠? 같은 시간을 놀아도 쫓기는 느낌 받으면서 살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놓으세요. 어릴 때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기본 문제 15-11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표현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부등식 땡땡땡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는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예요. 그냥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실수 x가 땡땡땡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은 식은 안 썼어요. 개념만 이야기하면 이 친구를 만족시킨다니까 이거의 근 있죠? 이거의 근. 이거의 근이 이걸 만족시킨다. 이거의 근이라고요. 얘의 근이 얘의 근에 포함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공수 2에 있는 집합의 개념을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설명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로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얘의 근이 1, 2, 3이에요. 그럼 얘의 근이 1, 2까지만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1이 얘의 근이다. 만족해요. 2가 얘의 근이다. 돼요. 근데 3이 얘의 근이다.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1이 얘의 근이다. 되죠? 2가 얘의 근이다. 되죠? 3이 얘의 근이다. 되죠? 4, 5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근이 이 친구의 근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게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이거에 만족한다라는 내용이 이 뜻인 거예요. 물론 숫자가 아니고 범위로 나오긴 해요. 그럼 범위로 이야기를 하면 이 범위가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채워 넣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위에는 x만 있으니까 x에 대한 부등식이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근 구하면 0하고 2죠? 양수죠? 사이값이네요. 이제 이런 건 다이렉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이야기는 x의 범위는 0하고 2 사이라고요. 그럼 그게 땡땡땡의 근에 포함된다예요. 얘가 더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 안에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이 근을 구할 거거든요. 물어보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잠시만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두 개 중에 하나.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양자역학이에요. 자, 이건 됩니다. 이거 a-2랑 a 플러스 2로 한 다음에 마마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 x-a-2랑 그 다음에 x-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밖에 없어요. a-2랑 a 플러스 2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고요. a-2랑 a 플러스 2 중에 큰 친구 누굽니까? a 플러스 2가 더 크죠? a 값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a 플러스 2가 오른쪽,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왼쪽이에요. 됐고요. 양수, 음수니까 사이 값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a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거 그려볼게요. 현우 집중해주세요. 자, 0부터 2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쯤 0 있을 거예요. 1, 2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 한번 해주고 우선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해보자 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도 상관없다.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다시 하면 a-2랑 a 플러스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a-2는 a라는 값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두 칸이란 뜻이에요. a 플러스 2는 a라는 값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얘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폭은 늘 얼마인 거죠? 4인 거예요. 그럼 a 값에 따라 이 폭 4짜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움직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얘는 폭이 지금 얼마예요? 0부터 2니까.
2죠. 그러면 폭이 4면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친구, 요 폭이 4인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A 값을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 안에 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렇게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 1, 2, 3인데 1, 2만 있어서 3이 못 들어오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럼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요. 경계에 있는 거고 이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돼요. 되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되는 그림만 그려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든지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런 느낌이라면 왼쪽이 A-2였고 오른쪽이 A 플러스 2였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럼 A 플러스 2가 2보다 작은 건 안 된다고요. 이 친구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건 안 된다고요. 더 오른쪽에 있으면서 같아도 되는 거였죠. 여기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네, 색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되면서 동시에 A 플러스 2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것도 A 플러스 2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요 이야기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A-2예요. 그래서 A-2가 0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어도 되고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정리하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맞나요? 이거 0이죠. 미쳤나 봐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연립한다고요. 그래서 겹치는 범위인 0, 2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0과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범위가 여기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밑에 적어줄게요. 요 이야기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a-k부터 a 플러스 k까지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a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점에서 k만큼 왼쪽, k만큼 오른쪽이에요. 그럼 폭이 얼마? 2인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a 값의 위치에 따라. 이거는 폭이 얼마? 2k로 고정된 겁니다. 중요한 건 2k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그땐 4예요. 여기 꼭 같은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A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폭이 고정된다. 지금 폭이 2K로 고정되어 있는 친구인 겁니다. 여기에 1이나 2나 뭐 3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그리고 A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왜 때려요?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었던 건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A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바꿔서 적을까요? 여기를 예시를 들 거니까 2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폭이 4로 고정된 상태에서 A 값에 따라 움직입니다. A에서 이만큼 왼쪽, 이만큼 오른쪽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1에서 A만큼 왼쪽, 1에서 A만큼 오른쪽이잖아요. 이건 움직이는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움직이는 값이 다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럼 1에서 A만큼 왼쪽, 1에서 A만큼 오른쪽이라면 폭이 얼마인 거예요? 2A인 거죠. 그럼 이 폭 2A고 폭이 2A인데 X가 얼마일 때? 1일 때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폭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래프. 1에서 A만큼 왼쪽, A만큼 오른쪽이면 A가 커지면 폭이 늘어나고 A가 작아지면 폭이 줄어들어요. 근데 기준은 뭐라고? 1이라고. 네, 그래프의 해석이 좀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이 얘기.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는데 폭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냐 아니면 이렇게 폭이 변하는 상태인데 기준이 되는 점이 있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어제 재흥이가 질문했던 게 뭐였었죠?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풀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였었죠? 정석이었나요? 아니요. 리마인드요? 아니요. 부교재 몇 번이었죠? 쓰지 않아요. 그럼 정석도 아니... 프린트였어요? 그럼 그건 따로 풀어드릴게요. 힌트가 있었어. 네, 개인적으로 드렸었던 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부등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움직이는데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해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일찍 끝나긴 했네요. 투데이 다 적으시고요. 투데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분입니다.